자, 그럼 2장, 창업가 또는 기업가가 알아야 할 7가지 질문. 그러니까 핵심 질문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핵심 재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뭐 전자에서도 1장에서도 다뤘지만, 기업가 또는 창업가에게 가장 큰 경쟁력은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빠른 판단.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아이디어를 작성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하더라도 그 중에서 성공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들을 축출해내는 기술, 능력, 이게 더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런 7가지 질문은요,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미래의 고객은 당신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고민과 결정을 1분 이상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의 제품은 고객이 1분 내에 살지 말지를 결정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더 짧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마음에 들려면, 고객의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들만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게 제품에 표현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제시하는 7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의 아이디어의 핵심을 정리해낼 수 있는 원천 자료, 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사업은 아이디어로 그냥 족하고 만족하시고 그리고 실행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요, 바로 당신 상품의 고객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구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1은 그겁니다. 누가 나의 고객인가? 라는 겁니다. 제가 뭐 컨설팅을 뭐 그렇게 요즘에는 많이 하진 않지만 예전에 많이 할 때는 주로 사업자라든가 아니면 대표자님을 만났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대표님께서 목표로 하는 고객은 누군지 또는 누구에게 판매하려고 이 제품을 만드셨는지 라고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이 이렇다면 어떻다면 글쎄요 뭐 특별한 사람을 지정하진 않았어요. 그냥 다다익선이죠. 뭐 많이 팔면 좋아요 라고 얘기한다거나 또는 글쎄요 고객이요 뭐 동네 사람 아닌가요? 라든가 뭐 짜장면집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자영업자일 경우에 아니면 뭐 생맥주 전문점인 경우에는 뭐 생맥주를 좋아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다, 답변을 했다. 이거는 컨설팅 할 것들이 되게 많고요. 되게 쉽습니다. 왜? 목표 고객조차 제대로 잡지 않았는데 무슨 전략이 있겠어요? 그냥 지금까지 하느님이 보호하셔가지고 장사를 했던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자영업체들이라든가 이런 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목표 고객만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예, 전략적인 부분들이 조금은 완성이 돼 나가기 때문에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구체적인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안 된다 그러시면 참 난감해요. 예를 들면 저는 20대 미혼 직장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렵네요. 라든가 더 좀 난감한 건 저는요 매달 모이는 회원 수가 2만 명 이상인 인터넷 카페 단체 회원들 대상으로만 지금까지 사업을 해봤어요. 그런데도 안 되네요. 이렇게 매우 구체적이면서 정확한 고객 대상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금까지 해왔던 분들이 장사가 안 된다,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진짜 고난도의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돈 더 받아야 돼요. 왜? 그렇게 컨설팅 거리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고객입니다. 그래서 고객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장에 나가서 탄환을 눈을 감고 마구 쏴대는 거 이거 뭐예요?
목표 고객을 정확하게 인지 안 하고 시작을 하는 사업체랑 똑같은 거죠. 반대로 스나이퍼의 경우 탄알 한 방에 한 사람씩을 딱 맞추는 그런 스나이퍼의 경우에는 어때요? 목표 고객을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고 사업을 준비했던 창업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효율성도 높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뭐 스나이퍼를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하여튼 뭐 이 시장은 전장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전장에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하튼 목표 고객을 한번 그럼 설정한 사례도 한번 짚어보면요. 예를 들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체성이 있게 목표 고객을 잡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첫 번째, 생맥주를 먹는 사람. 이건 너무 추상적이죠. 이거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 2회 이상 단체 모임을, 생맥주는 주로 단체로 많이 먹잖아요. 단체 모임을 갖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얼마나 전략이 구체적이에요. 또 컴퓨터 사용자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윈도우 7을 사용하고 크롬이 깔린 자, 크롬이라고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인터넷 검색 툴이죠. 검색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익스플로러라고 그러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대신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크롬이 깔린 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이거 뭐 반대로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윈도우 7이 지금 지나갔죠. 윈도우 10 플러스 크롬이 아니라 네이버에서 나온 거 있는데 요즘에 웨일, 그렇죠. 요즘에 또 웨일이라는 또 검색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예. 윈도우 10을 사용하고 웨일을 사용하는 그러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번 뭘 해보겠다. 이러면 얼마나 구체성이 있기 때문에 전략을 짤 때도 더 쉽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핸드폰 사용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아이폰을 사용하는 30대 고객 얼마나 구체성이 있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몰 구매자보다는 이동전화를 활용해서 온라인 쇼핑을 하는 50대 라고 표현하면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대부분은 이쪽이 사람 수가 많을까요? 이쪽이 사람 수가 많을까요? 당연히 이쪽이 사람 수가 많겠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당연히 큰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성공 확률이 높지 이렇게 작은 시장을 하는 게 높냐? 맞습니다. 창업자는 이렇게 큰 하나의 시장이 있다 그러면 이 시장을 전체를 상대하는 건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입니다. 대기업하고 창업기업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vs 창업기업? 당연히 이쪽이 윈할 가능성이 훨씬 확률적으로 높죠. 그죠? 만약에 진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이쪽 큰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래도요. 대기업이 이걸 따라오려고 마음만 먹으면 금방 따라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넘볼 수 없는 조그만 이런 조각 시장들, 요게 세그멘테이션이에요. 예, 이런 조각 시장들, 고객 분석을 통한 시장 분할, 그죠? 이런 시장 분할을 해서 요 조그만 시장부터 원래 창업자들은 공략을 하라는 겁니다. 예, 전체 시장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왜? 이 시장 자체도 엄청나게 창업자에게 있어서는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예, 여기 보세요. 윈도우 7을 사용하고 크롬이 깔린 자 얼마나 많겠어요? 적어도 몇천 명, 몇만 명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만 따지면 엄청 많겠지만 아이폰을 사용하는 30대 고객, 이래도 만 명은 넘어요. 아시겠죠?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것만 다 잡는다 그래도. 그래서 다시 한번 저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창업자는 스나이퍼가 되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제대로 쏴서 내 고객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목표 고객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컨셉을, 특히 이게 더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컨셉트를 더욱 단순하고 그리고 빨리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목표 고객이 작으면, 특히 창업자의 경우에 작을수록 사업의 성공 가능성은 더
커진다는 것. 예, 이거를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의 문장, 짧지만 하나의 문장을 여러분들이 완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이에요.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사람들은 어떻게 생긴, 어떻게 활동하는, 어떻게 누구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못 적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걸 적어야 되고요. 이런 목표 고객 설정 사례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김밥 사업 모델인데요. 예를 들면 어느 한 대표님은 지하철 앞에서 그냥 노점에서 김밥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고, 또 한쪽은 중심 상권에서 김밥 전문점을, 야, 이건 또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김밥 전문점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자, 이럴 때 이쪽의 고객은 누굴까요? 지하철 앞에서 파는 사람도 고객은? 당연히 고객은 구체성이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바쁜 아침 출근 직장인 중에서 뭐 밥을 안 먹고 나온 사람, 아니면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 아침을 안 먹은 사람, 이런 뜻이겠죠. 자, 이런 뜻이고요. 이쪽은 고객이 누굴까요? 김밥을 먹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간단하게 식사를 하려는 자, 이 정도겠죠. 예, 조금은 벌써 이렇게 되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객을 설정한 것 같아요. 자,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쪽이 훨씬 더 구체성이 있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무리 노점이라도 구체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바쁘고 배고프다? 그럼 먹어야 되는데 바쁘니까 어떻게 돼? 짧은 시간에 먹어야 돼. 얼마나 짧게? 예, 미리 준비해서 그냥 걸어가면서 김밥을 사가지고 갈 수 있게. 그리고 선택장애도 일어나지 않도록 종류는 한 두 가지만. 예, 이렇게 해서 핵심 가치는 뭐예요? 속도다. 예, 이렇게 가치도, 제공 가치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쪽은 어떨까요? 이쪽은 간단한 식사를 하려는 자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한 식사를 하려면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시간과 속도가 필요한데, 그래도요, 그게 중요할까? 아니면은 간단하게 먹는 것, 그 조금만 먹는 거, 아니면 싸게 먹는 거, 이런 게 돼야 될까요? 여긴 보면 고객 취향에 따른 20가지를 구성했네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가장 나쁜 단점인데 이렇게 구성을 했대요. 그리고 핵심 가치는 맛이래. 어디서 배운 건 있어가지고, 또 음식점은 맛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맛과 그리고 맞춤, 드시고 싶은 걸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이렇게 됐으면 이건 뻔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제 생각에는 얘가 분명히 이겨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이게 훨씬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깔끔한 전략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개 중에 어떤 게 좋을지 모르지만 이쪽이 구체성이 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는 목표 고객에 대한 설명들을 주로 드렸고요. 그리고 적어도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문구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속도를 높여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제품을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품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업가라 그러면 적어도 1분 이내, 짧으면 30초 내에도 당신의 제품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나는 뭐뭐 하는, 그리고 뭐뭐를 파는,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예.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하는 문장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는 보통 목표 고객, 그렇죠? 두 번째, 이 목표 고객한테 내가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가치, 그리고 효용성, 똑같은 얘기예요. 효용성, 그리고 제품명 또는 제품 내용, 이걸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거 사례인데요. 외국 사례인데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회사 인투이트의 공동 창업자인 스코쿡 같은 경우에는
뭐를 개발했냐면 이걸 개발했어요. 얼마나 쉬워요? 수기로 계산한 것보다 5배 빠른 수표책 잔액 정리 프로그램. 얼마나 쉬워. 뭔지 딱 알아듣겠죠? 그죠? 구체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손으로 하는 것보다 5배 정도가 빠른 수표책 계산 정리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이거가 이름이 뭐예요? 바로 빠르게 하다라는 단어, 동사를 명사로 바꾼 명사형 퀴큰이라는 제품을 출시했다는 거예요. 벌써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 내용 정리한 거하고요. 이 사업 제품명 두 개만 들어봐도 성공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예, 이렇게 해서 이건 아주 무지하게 성공을 한 제품이 됐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체성이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설명 문구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내 제품이나 서비스는 어떠한 대상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 무슨 제품입니다. 라고 한번 적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한 문장으로 표현된 제품 사례들 쭉 나타냈어요. 뭐 차세대 연기 탐지기 되게 어렵잖아요. 이렇게 표현해 보라는 거죠. 이건 이제 제목이 되고요. 이게 이제 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설명 내용. 연기나 이산화탄소가 감지되면 소방서에 자동으로 전화가 되는 이산화탄소 및 연기 탐지기. 얼마나 구체적이고 요거만 딱 읽어봐도 알잖아요. 두 번째, 3세대 스노우체인.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요거 보면 더 쉽죠. 여성이 기존 체인보다 2배 빠르게 장착할 수 있고 제동거리도 2배 짧아진 직물형 스노우 체인. 야, 간단하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동용 위치 추적기. 이건 어떻게 표현했어요? 예, 부모님의 핸드폰으로 2배 정확한 위치 추적 및 지정 경로 이탈 시,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집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경로 이탈 시 자동으로 알람을 보내주는 아동용 위치 추적기. 얼마나 구체성이 있어요. 또 제가 좋아하는 낚싯대, 자동 릴스 낚싯대, 입질 감도가 2배 향상되고 입질이 느껴지면 자동으로 릴링이 되는 낚싯대. 아우, 난 사고 싶어.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다섯 번째, 2세대 내비게이션. 목적지의 교통 상황을 파악해서 실시간 이게 뭐야? 제길 정보. 죄송합니다. 오탔잖아요. 실시간 정보, 길 정보겠죠? 예, 교통 정보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프로그램.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런 한 문장으로 제품을 표현할 때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에요. 첫 번째, 제품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되고, 두 번째, 고객이 어떠한 가치를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야 되고, 세 번째, 주요 고객이 누구인지 표기가 돼야 된다. 야,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네요. 예,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겠다. 그죠? 예, 요거 세 번째, 세 개. 한 문장으로 된 제품 표현 시 들어가야 될 내용을 기재하시오.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첫 번째 뭐예요? 제품에 대한 설명. 1. 그다음 두 번째 뭐예요? 고객 제공 가치. 세 번째 누가 고객인지를 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개가 다 들어간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제품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당신의 제품을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없다면 고객도 당신의 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은 당신의 제품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고객이 당신의 제품을 이해하는 데에는 10초가 걸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제품이 판매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고객한테 어떠한 가치가 주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짧은 시간 내에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기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설명 문구 여러분들이 꼭 작성을 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요. 이제 세 번째 질문은 누가 판매를 하는가예요. 네. 보통 초기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특히 제조업체나 기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에 너무 강조를 해요. 뭐를? 예, 그렇죠. 예. 제품에만 제품 품질 또는 고객 제공 가치에만 너무 강조를 해요. 예. 저도 위에서 그 얘기만 지금 계속 드렸죠. 근데 사업가는 이것만 강조해서 될 게 아니에요. 이것만 생각해서 될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해야 돼. 판매할 수 있도록.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뭐 가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마케터 누구냐? 사업가 누구냐? 봉익인 선달. 왜? 대동강물도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사업가라면 이거보다는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음, 자선 사업가는 제조나 품질에 가장 우선을 두고요. 그리고 진짜예요. 예, 사기꾼, 사업가하고 사기꾼은 백진 차이라 그래요. 사기꾼은 뭐만 강조해? 품질은 아예 없어. 이거 똑같잖아. 사기꾼은 아니지만 예, 품질은 아예 없고 어떻게 해? 무조건 판매하는 방법만 연구해. 이게 사기꾼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사업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품질도 좋게 만들어야 되고 판매할 수 있는 전략도 구체성이 있게 실현 가능성이 있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품과 플러스 예, 판매 방법에 대한 것도 함께 연구를 해야지만 이게 진정한 사업가다라는 겁니다. 여하튼 특히 제조업을 꿈꾸는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에만 몰두하고 판매를 생각 안 하는데 이거는 진짜 자선사업가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하튼 제품을 제조하고 그리고 상자, 그 포장을 디자인해서 제품을 양산하기 전에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이거라는 거죠. 누가 해당 상품을 사줄지. 예, 고객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 이 고객한테 이 제품을 누가 전달을 해주고 판매를 해줄지 판매책이에요. 이거를 창업학에서는 뭐 마케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채널이라고 합니다. 채널. 예. 이 채널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방문 판매를 할 건지, 그죠? 방문 판매를 할 건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판매를 할 건지, 아니면 국내 내수용으로만 판매를 할 건지, 아니면 수출용으로 판매를 할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유통망과 가격은 모두 달라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 현대에서 제너시스 이번에 새로 나온 게 G90. 예, 이거 차 좋더라고요. 예, 빌려서 잠깐 타봤어요. 좋아요. 하여튼 제너시스 G90 이거를 만약에 한국에다가 런칭을 한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억 정도 되는 차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미국에 런칭한다? 모르긴 해도요. 제가 보기엔 1억 안 합니다. 9천 정도에 런칭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런칭할까요?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경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이런 걸 이제 채널이라 그러는데 이런 채널은 한국 채널과 미국 채널은 채널이 다르기 때문에 예, 당연히 가격 전략도 달리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효과적인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가격과 채널 전략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누가 내 제품을 판매하실 건지, 판매해 줄 건지 사전에 구상하고 직접 그 사람을 만나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누구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누가 내 제품을 판매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만약에 이런 걸 작성을 하실 때 고민이 되신다면 주로 창업자가 고려해야 될 주요 판매 채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첫 번째가 온라인 쇼핑몰인데 이게 둘로 나눠져요. 어디로? 국내와 해외로 나눠집니다. 근데 제 생각엔 창업자라 그러면 이 두 개는 놓치지 말고 가셔야 돼요. 놓치지 말 것. 예, 두 개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 특히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정부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가장 현실성 있는 수출 전략은, 수출 채널은 바로 이거예요. 해외 온라인 쇼핑몰. 예를 들면 아마존이라든가 이베이라든가 큐텐이라든가 뭐 동남아시아는 요즘 라자다. 예, 라자다. 이런 쪽.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나 아니면 대기업만 들어가거나 브랜드만 들어가죠. 예, 티몰. 이런 쪽입니다. 이런 쪽을 공략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런 쪽에 대한 사업 계획이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문 판매, 그 다음에 해외 바이어, 그죠?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박람회를 나간다거나 예, 이런 걸 통해서 확보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국내 도매 업체, 예, 이런 분들도 꼭 한번 사전에 사업 전에 만나봐야 되겠죠. 미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쇄점이나 프랜차이즈, 이거는 뭐예요? 자가 유통 라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가장 그 진보된 채널 중에 하나가 지금 프랜차이즈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프랜차이즈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제품을 남이 대신 팔아주려고 하면서 돈까지 갖다 주는 거예요. 그쵸?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프랜차이즈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프랜차이즈는 유통사업입니다. 유통사업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내가 판매할 제품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가맹점에다가 내 제품 대신 팔아줘. 이렇게 하는 건데요. 가맹점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뭐까지 갖다 줘? 가맹비까지 갖다 줘. 참 재밌는 사업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이런 프랜차이즈 구축에 대해서 나중에 더 고학년이 되시면 배우실 텐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참 재밌는 그런 시스템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하튼 이런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 다 창업자가 고려해야 될 주요 판매 채널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걸 할지는 여러분들이 정하셔야죠. 그래서 내 제품을 가장 잘 판매할 수 있는 자, 위에서 가장 잘 판매할 수 있는 자들을 내 제품을 구매할 고객들과 가장 많이 만나고 또는 가장 많은 고객을 확보한 자. 이 중에서 예를 들면 내 제품을 가장 잘 판매할 수 있고 또는 내 제품을 구매할 고객들과 가장 많이 만나는 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뭐 국내 방문 판매원이다 그러면 판매 조직의 우두머리. 그죠?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쪽이 뭐 다단계가 될 수도 있겠죠. 다단계 조직 상위에 있는 애들, 상위에 있는 분들,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파워셀러, 그죠? 파워셀러 이런 분들이 될 수 있고요. 그죠? 연세점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아니면 도매업체 같은 경우에 제일 벤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물건을 받는 큰 대도매상. 예,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여기 표현해 놨는데 제가 표현한 건 키맨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창업자가 꼭 알아야 되는 분들이 누구냐? 키맨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 키맨을 만나서 사전에 꼭 본인의 제품 판매에 대해서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채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키맨을 확보하거나 키맨을 만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 위에서도 서두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온라인 판매 매우 중요합니다. 예. 지금 현재는요 여기도 표현해놨지만 오프라인에서는 고객들이 상품의 질이라든가 품질을 확인을 해요. 예. 오프라인에서는 이것만 합니다. 이것만.
예, 상품의 질이나 아니면 품질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동일 상품 어디서 사요? 온라인에서 구매합니다. 예, 이렇게 해요, 지금. 예,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머지않아서는 이 오프라인 매장은 제 생각에는 입장료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예, 왜? 거기서 물건 사는 사람은 없는데, 뭘 해가? 품질이나 아니면 질을 확인해 가지고 가잖아요. 한마디로 전시회처럼 될 것 같아요. 전시장처럼. 한마디로. 그래서 요즘에 제 지인 중에 한 명은 이런 식으로 창업도 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직접 확인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바일 쇼핑몰에서 예, 핸드폰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하면 배송을 해주는, 예, 결제만 하면 배송을 해주는 예, 복합 하이브리드 매장, 하이브리드 매장. 이것도 지금 나와 있고요. 아마 머지않아 이게 대중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물건을 보기만 하고 사지 않고 나가니까 거꾸로 그 안에서 야, 봐, 물건만 봐. 쭉 물건만 보고 가격은 어디 가서 예,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와서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이겠죠. 쇼핑몰을 구축해 놓고 그 쇼핑몰에 들어와서 물건을 직접 구매를 하면 얘네들이 배송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날도 머지 않았다. 지금도 벌써 하고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자라면 아니면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상하는 사람이라면 내 제품이 온라인에서도 판매가 충분히 될 수 있는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 그렇습니다. 제품별로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려면 어떤 기준 또는 최소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돼요. 예, 이런 게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표예요. 온라인 판매 가능성 분석표. 몇 개 다 있겠죠? 이 지금 질문하는 답변에 대해서 네라고만 다 대답하면 이거는 온라인, 오프라인 다 팔 수 있는 제품이고, 만약에 아니오가 많이 나오면 이 제품은 오프라인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돼.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제품을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이름이나 그림만으로도 상품의 용도가 설명될 수 있는가? 있다면 예, 아니면 방문 판매원이 나가서 직접 설명을 해줘야지 그 제품이 뭔지 알 수 있다? 예, 아니요. 표시해 주세요. 두 번째,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할 수 있는 동영상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는가? 그렇죠. 예. 온라인의 단점은 만져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제품을 직접 써보는 어떤 동영상 같은 거를 찍어 놓으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판매하는데. 그래서 이게 있다면 예, 없으면 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온라인으로 바꾸고 싶다면, 온라인에 적합한 걸로 만들고 싶다면 동영상 컨텐츠를 하나 만들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대부분의 구매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인가? 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방문 판매를 하다 보면요, 현금도 많이 내요. 왜? 연령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현금 사용 그 비율이 높아집니다. 여하튼 대부분의 구매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인가?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나이대를 물어보는 거기도 하지만, 여하튼 이거는 뭐 좀 크리티컬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지 아닌지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세차 하는데 가보면, 세차 전문점 가보면 현금을 주로 많이 쓰죠. 거기는 예, 동전 넣고 막.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그거는 아니오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료 보기를 인터넷에서 시험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이거는 온라인 쪽인데요. 온라인만 얘기 드리는 건데, 온라인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데모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아닌가, 이걸 표현해 주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구매자가 온라인 설명을 보고 제품을 직접 사용 또는 설치할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뭐 저도 온라인 구매를 많이 하는데요. 대형 TV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대형 TV 같은 경우에 온라인으로 구매하는데 조금 망설여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 설치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제품이라면
여기다 어떤 표현까지 온라인 판매를 할 때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예. 설치는 대행해 주거나 설치 기사가 방문해 줍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면 이게 또 예스가 될 수가 있겠죠? 그쵸? 예, 그런 식으로 제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노우라고 여기다 답변할 제품이 있다면,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그거를 이쪽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한 상품이 웹에서나 카탈로그 홍보로 판매가 일어나는가? 네, 이것도 예노 대답을 해주시고, 이 중에서 하나, 두 개 빼놓고 나머지가 다 있다. 그럼 나머지 두 개만 어떻게 네로 만들어 버리시면 그 다음에는 온라인으로 판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프레임들을 작성을 못하면 작성할 때까지 한번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작성할 때 아니면 작성을 준비할 때 하나하나 창업에 더 여러분들은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